네,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오늘은 김영세 교수님의 게임 이론 책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. 바로 이 문제예요. 아니, 사는 사람은 뭐가 좋은지 전혀 모르는데 파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이거 진짜 좋은 물건입니다 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.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방법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작은 좀 골치 아픈 얘기로 해볼까요? 바로 중고차 사기. 다들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파는 사람은 그 차가 언제, 어디서, 어떤 사고가 났는지 싹 다 알지만 사는 사람은 알 길이 없죠. 완전히 깜깜이인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. 이렇게 한쪽만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불균형 상태를 경제학에서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정보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. 오늘 우리가 마주할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구매자 입장에선 어떤 차가 좋은 차고 어떤 차가 겉만 멀쩡한 레몬인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?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에이, 모르겠다. 그냥 딱 평균 가격만 지불하려고 하겠죠. 바로 그때. 좋은 차를 가진 판매자는 아니 이 가격엔 절대 못 팔지 하면서 시장을 떠나버립니다. 그럼 결국 시장엔 누구만 남을까요? 맞습니다. 레몬 같은 나쁜 차들만 수두룩하게 남는 거죠. 이걸 바로 역선택이라고 합니다. 나쁜 게 좋은 걸 몰아내는 거예요. 자, 그럼 여기서 질문. 여러분이 진짜 좋은 차를 가진 정직한 판매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그냥 에이, 똥차들이랑 같은 취급받네, 더러워서 안 판다 하고 포기해야 할까요? 천만에요. 바로 여기서부터 이 게임이 정말 재밌어집니다. 드디어 우리의 첫 번째 구원투수가 등판할 시간입니다. 첫 번째 흑역사는 바로 품질 보증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런티입니다. 이건 뭐랄까, 판매자가 가슴을 탕탕 치면서 걱정 마세요. 이 제품에 문제 생기면 제가 전부 책임집니다. 하고 외치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근데요, 이게 왜 믿을 만한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? 핵심은 딱 하나, 바로 비용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품질 좋은 차를 파는 사람은 고장날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품질 보증을 해주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. 오히려 이득이죠. 하지만 언제 퍼질지 모르는 레몬을 파는 사람한테는 어떨까요? 품질 보증을 해주는 순간 그 수리비는 고스란히 자기 손해가 되는 겁니다.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. 자, 수식이 나와서 머리가 좀 아프신가요? 괜찮습니다. 게임 이론이 정말 매력적인 게 바로 이런 사회 현상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증명해낸다는 점이거든요. 이 수식에 말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. 품질 보증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비용이 좋은 물건 파는 사람에겐 충분히 감당할 만해서 이득이 되고 저기서 레몬 파는 사람에겐 너무 부담스러워서 확실한 손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. 그래야 아무나 이 신호를 따라하지 못하고 진짜 배기들만 보낼 수 있는 진짜 신호가 되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 구원투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이건 처음 들으시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? 하실 수도 있어요. 여러분, TV에서 막 수십억짜리 자동차 광고 같은 거 보신 적 있죠? 기가 막히게 멋진 풍경에 비싼 배우가 나와서 운전만 쓱 하고 끝나요. 뭐 연비가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 이런 정보는 하나도 없잖아요. 대체 왜 이런 비싼 광고를 하는 걸까요? 돈이 남아 돌아서. 이걸 한번 공작새의 꼬리에 비유해 볼게요. 공작새의 그 크고 화려한 꼬리. 사실 생존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거추장스럽기만 하잖아요. 하지만 바로 그 쓸모없는 꼬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짐을 지고도 살아남을 만큼 건강하고 우월하다라고 외치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. 광고도 마찬가지예요. 바로 이 논리입니다. 오직 우리 제품은 품질 하나는 끝내주니까 소비자들이 한 번만 써보면 무조건 다시 사게 될 거야 라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 회사만이 수십억을 패워서 이런 광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다시 말해 돈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. 중요한 건 광고의 내용이 아니에요. 그 광고가 비싸다는 사실 그 자체인 거죠.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 정보도 없는 광고에 막대한 돈을 쓰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품질을 알려야만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없는 셈이죠. 자,
이제 대망의 마지막 구원투수입니다. 이 신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.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올려야 하는 것. 바로 브랜드 가치입니다. 우리가 아는 강력한 브랜드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. 수십 년간 꾸준히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온 결과물이죠. 그 브랜드 이름 자체가 소비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. 우리를 믿으세요. 만약 당신을 실망시킨다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. 우린 그럴 수 없어요. 스과점,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같은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. 이 회사들이 왜 그렇게 품질 관리에 목숨을 걸까요? 바로 그들의 미래 수익 전체가 코카콜라나 맥도날드라는 이름에 쌓여 있는 그 신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. 브랜드가 곧 회사의 목심줄인 셈이죠. 자,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죠? 이 골치 아픈 레몬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던 우리의 구원투수 3명,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네,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판매자들은 보이지 않는 품질이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때로는 약속을 하고 품질 보증, 때로는 과시를 하고 비싼 광고, 또 때로는 스스로를 압박하는 브랜드 가치, 이런 기가 막힌 신호들을 사용해 왔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요즘은 어떤가요?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몇 초 만에 수백, 수천 개의 온라인 리뷰와 별점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.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오늘 우리가 배운 이런 전통적인 신호 보내기 방식들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? 아니면 그 의미가 퇴색되었을까요?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 드리는 오늘의 게임 이론 퍼즐입니다.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. 지금까지 경제학 장박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